안녕하세요, 비신남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일본 주요 신문의 헤드라인과 그 본문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마지막에 관련 기사의 간단한 댓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히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다중재해 지자체 30% 재해구조법 1년부터 15년간 2회 이상 적용.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이후 15년간 재해구조법이 전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구정촌에서 적용되어 2회 이상 적용된 시구정촌도 30%에 이르는 것으로 아사히 신문이 집계했다. 재해로부터의 재건 도중에 다른 재해를 입는 다중재해 리스크가 높아져 주민이나 행정에는 재해와의 새로운 마주보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재해구조법은 재해로 일정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구정촌에 대하여 도도 부연 이 적용한다. 적용되면 피난소나 구출 활동 등의 비용을 나라와 도도부연이 전액 부담한다. 구조법이 적용되는 시구 정촌의 총수 자체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한시나와지 대지진이 일어난 1995년부터 10년까지는 총 314 시구 정촌이 있었던 것에 비해 11년 이후는 2090으로 6배 이상으로 늘었다. 재해 종류별로 보면 최다는 태풍이나 비에 의한 110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수도 10년까지 5배로 늘었다. 폭설은 186건으로 10배로 늘었다.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240 시구 정촌이 적용을 받았다. 기상청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에 400mm를 넘는 극단적인 폭우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으니까 와 같은 과거의 경험은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된다. 니케이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유초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로 내년도 계좌 연계, 증권 결제 더 빨라진다. 유초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2026년도에 예금자 대상으로 발행한다. 예금자는 디지털 화폐를 금융상품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지방자치제의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수단으로서의 활용도 시야에 두고 있다. 1억 2천만 개의 계좌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 200조엔 규모의 예금이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유초은행의 이용자는 자신의 예금 계좌에 DCJYP용의 계좌를 연동한다. 예금 계좌의 잔액 중 원하는 금액을 1회는 1DCYJP로 발행 입금하는 방식이다. DCJPY에서 N으로 다시 환전하는 것도 앱에서 즉시 가능하다. 우선 예금자가 디지털 통화를 사용해 보안 토큰을 불리는 디지털 증권을 블록체인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증권 계좌로 구입한 디지털 증권은 인도나 자금 결제에 이틀 정도 걸렸다.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기술적으로는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 증권 매매 속도가 증가해 투자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유초은행은 복제가 어려운 디지털 자산인 비대체성 토큰 등의 매매에서 디지털 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앞에 시야에 넣는 것이 자치제에 의한 보조금이나 급부금을 DCJPY로 지급하는 구상이다. 도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방제, 일본식에 맡기다. UN 방제기관장, 세계에 필요한 지식, 지역에 뿌리 내리다, 역할을 알다, 재해에서 배우다. UN 방제기관장을 맡고 있는 카말 키쇼르 UN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9월 1일에 방제의 날을 맞춰 본지에 세계의 방제에 불가결한 나라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다. 과거의 경험을 양식으로 일본 국민이나 행정의 방제에 대한 높은 의식, 대책을 세계에 준 최대의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UN으로서 제휴해 나갈 생각을 강조했다. 첫째, 일본 사회는 토대부터 회복력을 쌓아가고 있다. 그것은 학교, 교실, 반상회, 가정에서 시작된다. 어린이로부터 고령자까지 누구나 방제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강하게 발휘되는 연대감을 길러지고 있다. 둘째, 일본에서는 리스크는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라는 것이 이해되고 있다. 재해리스크 해석감은 한 번 대책을 세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계속적이고 진화하는 프로세스여야 한다. 셋째, 일본은 방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대처에 대한 학술 연구기관의 공헌을 활기차게 하기 위한 토양이 되는 시스템을 육성해왔다. 넷째, 일본은 더 나은 부흥이라는 원칙을 세계 최초로 제창했다. 다섯째, 일본은 정기적으로 방제법 제도나 정책을 재검토하고 경험한 재해로부터 계속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진정으로 돋보이는 것은 그 관대함에 있다.
지금부터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옛거리 모습과 생활을 되찾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결국 같은 비가 다시 내리면 또 잠기고 휩쓸려 가기를 반복된다는 이야기겠지. 앞으로 몇 년 살 수 있을지를 모르는 이른바 도망만 치면 되는 세대는 반복돼도 의연금이나 보상을 받으면 그걸로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주 수해가 발생해 삶이 엉망이 되는 지역이라면 젊은 세대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이고 이주해 오는 사람도 늘지 않겠지. 그러다 결국 한계가 올 것이다. 이런 대규모 재해는 번화가 원래의 상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지만 뭐 행정장도 도망치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무리겠지. 큰 비가 내려도 토호쿠 지방은 극심한 재해로 좀처럼 인정해주지 않는 인상이 있습니다. 조기 복구와 피폐해진 지방 경제의 부당 경감을 위해서라도 총리께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주로 B2B용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이 메인이 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개인용 QR 결제 등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가치가 일본 엔화와 완전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위험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투기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저렴하게 빠른 결제가 가능하여 송금 수수료나 시간 제약에서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는 중간 수수료를 가게에 내야 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 이용자나 중간업자는 이익을 보지만 가격 측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편의점도 그만두기 시작했어. 마츠시타 코노스케가 말했듯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해. 유초의 가상화폐는 계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와 같은 사용법이 가능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유엔에 있어서 아직 적국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기대가 없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더 훌륭한 상임이사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연합은 연합국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그 후 세계 평화를 향해 여러 분야에서 지금처럼 세계를 주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이제 슬슬 유엔 탈퇴를 고려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발언권도 없고 부담만 지는 일본 같은 상황은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일본에 그런 여유는 없다. 될 수도 없는 상임이사국이라는 당근을 매달아 놓고 필사적으로 매달릴 필요도 없다. 부담금도 줄이고 철저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 오늘의 일본어 게키진 사이가이입니다. 극심재해란 지진이나 호우 등의 자연재해 중에서도 국민 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재해지나 피해자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가 심해진 것을 정부가 정령으로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